이대로 끝인가? 최시우의 희미한 목소리가 차 안에 머물렀습니다. 폭우가 그의 은색 세단을 순식간에 위험한 함정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머리를 핸들에 부딪힌 그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고 교통사고 충격으로 산산조각난 핸드폰은 이미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창문에 빗물이 거세게 내리치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서서히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이라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아저씨, 최시우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인 것은 빨간 우산을 쓴 어린 소년의 얼굴이었습니다. 소년의 볼은 비에 젖어 있었고 커다란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시우는 마지막 힘을 내어 창문 버튼을 눌렀고 다행히 차창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사고가 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을 이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소년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금방 엄마 데려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소년은 빗속을 헤치며 뛰어갔고 시우는 다시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다시 누군가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소년과 함께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차 문을 열어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떻게든 차 문을 열기 위해 애쓰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차 문이 열렸고 찬 공기가 그를 덮쳤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은 이미 저체온증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우리 집이 가까우니 조금만 참으면 돼요. 시우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두 사람의 도움으로 차에서 나왔습니다. 강원도 산간의 작은 마을 그 인적 드문 곳에서 어린 소년이 발견한 차량 사고 그 작은 우연이 여러 사람의 운명을 뒤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작은 카페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유준이라 불린 소녀는 재빨리 수건을 가져왔고 그의 어머니는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닌 것 같네요. 일단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몸부터 녹이세요. 정신을 차리며 시우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그대로 있었다면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저는 최시우라고 합니다. 순간 유준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유준이에요. 11살이고요. 저기는 우리 엄마예요. 윤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며 말했습니다. 일단 충분히 쉬세요. 이 비가 그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시우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강원도 산간 마을은 점점 더 깊은 빗소리에 잠겨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우는 작은 카페의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머리에 감긴 붕대를 만지며 어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를 구해준 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한결 잔잔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윤서가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아침 식사와 함께 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나요? 열은 내렸지만 상처가 완전히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윤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의 말을 자연스럽게 끊었습니다. 저보다 유준이가 먼저 발견해서 다행이었어요. 시우는 식사를 하며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작은 카페의 내부는 오래되었지만 아늑하고 정갈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다니 특별하네요. 오래 사셨나요?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원래는 서울에 살았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12년 전쯤 어머니가 계시던 이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로 내려왔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가 카페를 이어받았어요. 그녀의 눈에 스친 그림자를 시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아픈 기억이 있는 듯 했지만 더 이상 캐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침부터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아저씨 많이 좋아지셨어요? 유준의 밝은 목소리에
방 안의 분위기가 환해졌습니다. 시우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많이 좋아졌어. 내가 발견해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 정말 고마워. 유주는 자랑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시우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늦게 제대로 인사드리네요. 저는 대한그룹 기획실 최시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서의 얼굴이 확연히 굳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대한그룹. 윤서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시우는 그녀의 반응이 의외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혹시 대한그룹을 아시나요? 윤서는 재빨리 표정을 정리하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큰 회사라서 놀랐을 뿐이에요. 대한그룹에서 이런 상골까지 오다니 의외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해 보였지만 시우는 그녀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시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은 완전히 깨져 있었고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완전히 망가졌네요. 혹시 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회사에 연락해야 할 것 같아서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편하게 통화하세요. 시우는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사장님, 최시우입니다. 늦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강원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저를 구해주신 한 가족 집에 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잘 보살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폭우로 도로가 완전히 막혀서요. 며칠 후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화 내내 윤서는 창가에 서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고 손은 무의식적으로 가슴에 놓인 작은 목걸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사장님이라 부르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시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폭우가 그치면 차를 보내주신다고 하네요. 윤서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는 자세를 유지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슬픔, 그리움, 그리고 아픔,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폭우가 계속되는 동안 작은 카페에서의 생활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시우의 상처는 윤서의 정성어린 간호 덕분에 빠르게 나아갔고 머리에 감았던 붕대도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바쁜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그에게 이곳에서의 시간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유주는 시우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방학이라 집에 있던 유준이는 매일 시우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들려주었고 때로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시우는 오랜만에 느끼는 가정의 온기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도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이틀 후면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유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윤서도 잠시 손길을 멈추고 뒤돌아섰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이제 서울로 돌아가실 수 있겠어요. 윤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주는 풀이 죽은 채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꼭 가셔야 해요? 여기 더 있으면 안 돼요? 시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유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정말 아쉽지만 서울에 일이 있어서 돌아가야 해. 그런데 떠나기 전에 추억을 남기고 싶은데 우리 같이 사진 한 장 찍을까? 유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윤서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는 집에 있던 오래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가져왔습니다. 세 사람은 카페 앞 하얀 안개가 낀 배경 앞에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유준은 양쪽에서 윤서와 시우의 손을 잡고 환했습니다. 이틀 후 마침내 도로가 열렸습니다. 아침 일찍 대한그룹에서 보낸 고급 검은색 세단과 비서가 작은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떠나기 전 시우는 윤서와
유준에게 마주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은 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꼭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다시 올게요.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만에요. 그저 당연한 일이었을 뿐이에요. 서울에 돌아가시면 건강하게 지내세요. 유준은 눈물을 참으며 시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꼭 다시 오세요. 약속해요. 시우는 유준의 작은 손을 부드럽게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다음에는 좋은 선물도 가져올게. 그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네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너머로 본 윤서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시우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유준은 열심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작은 모습이 차창 너머로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시우는 주머니에 넣어둔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특별한 인연을 만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사님, 사장님께서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돌아가시면 바로 보고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비서의 말에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우는 사고 후 처음으로 본사에 출근하며 자신을 반겨주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아직 작은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상하게도 산속에서의 며칠이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듯 했습니다. 시우는 직원들의 인사에 미소로 답하며 곧장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강태준 사장의 집무실은 건물 최상층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시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대의 나이에 이미 재계에서 인정받는 경영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돌아왔습니다. 태준은 돌아서서 반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단정한 양복과 깔끔한 외모는 언제나 완벽했습니다. 시우야, 정말 걱정했어. 산속에서 고생 많았겠어.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분들을 만나 잘 지냈습니다. 태준은 자리에 앉으며 손짓했습니다. 앉아. 강원도 리조트 개발건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지만 먼저 자네가 겪은 일에 대해 들려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시우는 자리에 앉아 자신이 겪은 사고와 구조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그 산골 마을에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우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사진을 태준에게 건넸습니다.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태준은 무심코 사진을 받아들었지만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은 사진 속 여성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분을 아세요? 태준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 내 첫사랑이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시우는 완전히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요? 놀라운 우연이네요. 그분은 정말 따뜻하고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아이도 참 밝고 똑똑했습니다. 태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뭐라고 했지? 유준이요. 11살이라고 했습니다. 태준의 눈에 갑자기 깨달음이 번쩍였습니다. 11살, 그리고 그의 첫사랑 윤서, 그들이 헤어진 것은 12년 전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손에 꼭 쥐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우야, 회의는 취소하게. 지금 당장 그곳에 가야겠어.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태준은 이미 코트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고 온몸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가족의 반대로 헤어졌어. 그 후로 그녀를 찾아봤지만 어디로 사라진 건지 찾을 수 없었어. 시우는 태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우는 태준의 사생활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지만 태준이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준의 첫사랑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시우야,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안내해주게. 그날 오후 시우와 태주는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젊은 윤서는 대학교 4학년으로 대한그룹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졸업 후 취업을 위해 이 기회를 열심히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 이 서류 대리님께 갖다 드리면 좋겠어요. 기획부 강태준 대리님이세요. 선배 사원의 말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강태준 대리에 대해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미 회사 내에서 대한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고 그와 별개로도 유능한 직원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기획부에 도착한 윤서는 강태준 대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30이 채 안 된 나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턴 윤서입니다. 전략기획팀에서 보내신 서류 가져왔습니다. 태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고마워요. 여기 놓아주세요. 윤서가 서류를 책상 위에 놓으려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창문을 통해 불어와 서류들을 흩날렸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지자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숙여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도울게요. 같은 종이를 잡으려다 두 사람의 손이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태준과 윤서의 눈이 마주쳤고 묘한 전율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순간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모든 서류를 주어 정리한 후 윤서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때 태준이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 혹시 점심 식사는 하셨나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윤서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같이 식사하실래요? 마침 저도 점심시간이라서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선후배 사이였지만 곧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회사 밖에서 데이트를 시작했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태준은 윤서의 순수함과 지혜로움에 매료되었고 윤서는 태준의 따뜻함과 성실함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재벌가의 아들이었지만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윤서는 그런 그의 모습에 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사랑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태준의 부모님이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격노했고 홍 여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준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니? 너는 지금 연애할 상황이 아니야. 회사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이라고. 강 회장의 호통에 태준은 맞섰지만 결국 부모님의 결정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태준을 즉시 미국으로 유학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영학 석사 과정을 핑계로 사실은 윤서와 떨어뜨리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비 내리는 저녁 떠나기 전날 태준은 윤서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지치고 슬퍼 보였습니다. 윤서야, 내일 미국으로 가게 됐어. 윤서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이별의 순간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한 척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괜찮아. 기다려줘. 꼭 돌아올게. 그때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거야. 태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 때문에 가족과 갈등을 겪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그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 마지막 포옹을 나눈 후 태준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윤서도 자신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준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그녀는 강원도의 산골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카페를 운영하는 그녀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상황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윤서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유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밝고 맑은 강물처럼 자라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유준이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윤서의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어머니의 유산인 작은 카페와 세상의 전부가 된 아들 유준뿐이었습니다. 유준아, 엄마가 널 꼭 지켜줄게. 우리 둘이 잘 살자. 세월이 흐르며 유준은 자라났고 윤서는 과거의 상처를 묻은 채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유학을 마친 태주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즉시 윤서를 찾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윤서야, 넌 어디에 있는 거야? 수많은 날들을 그녀를 찾는 데 보냈지만 태주는 결국 윤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그는 가족의 압력에 굴복해 정해진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상대는 재벌가의 딸로 가문 간의 결합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태준의 마음은 여전히 윤서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웃는 얼굴로 예식을 치렀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태주는 대한그룹의 사장으로 승진했고 그의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결코 깊은 사랑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닌 현실적인 동반자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태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윤서를 향한 그리움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12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운명은 다시 두 사람을 이어주는 실마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빗속에서 일어난 우연한 사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었다면 결코 다시 만날 수 없었을 두 사람. 사장님, 곧 도착합니다. 태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차가 작은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평화로운 산속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태주는 차에서 내리며 잠시 멈춰서 카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그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의 다리는 떨렸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까? 태주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우는 조용히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서는 찻잔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서의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지만 그녀는 그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태준과 윤서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감정의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진 후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너였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오랜 시간 숨겨온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시우는 이 순간이 두 사람만의 시간이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카페를 나와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라본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건너 마침내 재회한 두 영혼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 흐르는 침묵이 깊어졌습니다. 앉으시겠어요? 윤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수많은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윤서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2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어떻게 날 찾았어? 윤서는 차를 내리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우가 보여준 사진에서 너를 봤어. 태주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그 사진을 보며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2년 동안 많이 찾았어. 태준의 목소리에는 오랜 그리움과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유준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유준의 밝은 목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갈랐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유준의 눈,
코, 입, 모든 것이 낯익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유준아, 이리 와볼래?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태주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했습니다. 그는 깊은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유준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유준아, 이분은 서울에서 오신 손님이야.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유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유준아. 유준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서울에서 오셨어요? 서울은 정말 커요? 저도 언젠가 서울에 가보고 싶어요. 유준의 순진한 질문에 태주는 떨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유준의 첫 울음소리, 첫 걸음마, 첫 말,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놓쳤습니다. 유준아, 잠시 네 방에 가 있을래? 엄마가 손님과 할 이야기가 있어. 유준은 잠시 두 어른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준이 방으로 들어간 후 카페에는 다시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유준이 내 아들이지?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래, 유준이는 당신 아들이야. 당신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 나는 이미 임신 중이었어.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내가 알았다면. 그때 우리 둘 다 어렸어. 당신 가족은 나를 원하지 않았고 당신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조용히 사라지기로 했어. 윤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은 윤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유준에게 내가 누구인지 말해도 될까? 윤서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유준을 불렀고 유준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준아, 이분은 사실은 너의 아빠야. 유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태준을 바라보았고 태준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유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준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마침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정말요? 제 아빠세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응, 유준아. 나는 네 아빠야. 지금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유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에게 안겼습니다. 태준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유준을 안아주었고 그 순간 부성애의 거대한 파도가 그를 덮쳤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아빠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아빠가 멀리 있다고. 유준의 순수한 말에 태준과 윤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서는 유준에게 결코 태준에 대한 나쁜 말을 하지 않았음이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유준이 아버지의 부재에 상처받지 않도록 태준을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했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 오후를 함께 보냈습니다. 유준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방과 그림, 좋아하는 것들을 보여주었고 태준은 아들의 모든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작은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밤이 되어 유준이 잠든 후 태준과 윤서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윤서야, 나와 함께 서울로 돌아가자. 태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윤서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결혼했잖아. 윤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태준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면에 실린 그의 결혼 소식을 본 그날 그녀는 온 밤을 울었지만 결국 그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나 사실 결혼했어. 하지만 그건 단순한 정략 결혼일 뿐이야. 나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어.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저 표면상의 부부일 뿐이야. 내 마음속엔 항상 너뿐이었어.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 태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꿈꾸던 순간이 갑자기 현실이 되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서울로 간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 거야. 당신의 가족, 회사, 그리고 당신 아내. 윤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걱정했습니다. 이곳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버리고 서울의 복잡한 상황으로 뛰어드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게.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 윤서야. 태준의 눈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는 유준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할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시간을 좀 줄래? 생각해 볼게.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윤서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얼마든지 다만 알아줬으면 해. 12년 전과 달리 이번엔 내가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윤서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준의 미래와 태준의 진심에 이끌려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로 갈게. 유준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녀의 말에 태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윤서를 부드럽게 안아주었고 그 품 안에서 윤서는 오랜만에 느끼는 안전함과 따뜻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12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들은 다시 한번 사랑의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건물의 높은 창문으로 서울의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강원도에서 돌아온 지 이틀째 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지만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시우를 불렀습니다. 시우가 노크하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사장님? 태준은 천천히 돌아서서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우야, 나 이제 결정했어. 이혼하고 윤서와 유준이와 함께할 거야. 시우는 잠시 말없이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태준이 이런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윤서와 유준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함과 진실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본 윤서 씨라면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사장님의 결정을 응원합니다. 태준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같은 편이 생긴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고마워. 나도 알아. 쉬운 결정은 아니야. 하지만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계약서였습니다. 윤서와 유준을 위해 아파트를 마련했어. 이번 주말에 그들이 서울로 올 예정이야.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은 창가로 다시 돌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이야기해야 해. 그리고 부모님께도. 모두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사장님이라면 잘 해내실 겁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태준은 고마움을 담아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과 아내의 집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넓은 저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부부의 보금자리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결여된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태준이 거실로 들어서자 아내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할 게 있어. 그의 목소리에 깔린 심각함에 아내는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이 이미 무언가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서와의 관계, 그리고 유준의 존재, 그들과 함께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까지. 그는 아내에게 최대한 정직하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감정을 추스르고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그렇다면 나도 당신의 행복을 바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해심 있게 들렸지만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둘 다 이 결혼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잖아. 정략 결혼이었고 우리는 한 번도 진정한 부부가 아니었어. 아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혼 수속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처리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비즈니스 미팅에서 거래를 논의하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항상 이성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태준은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강 회장과 홍 여사는
서울 교외의 큰 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거실에 들어서자 강 회장은 신문을 읽고 있었고 홍 여사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오랜만이구나.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언제나처럼 권위가 묻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자세를 바로 하고 부모님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홍 여사는 놀라움에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혼하고 그 여자와 함께하겠다는 거냐?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예상했던 폭발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미 결정했습니다.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마음을 정하면 좀처럼 바꾸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태준아, 홍 여사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강 회장이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태준아, 너의 선택은 존중하지만 그 아이가 정말 너의 아들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겠니? 재산과 회사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강 회장의 말에 태준은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유준을 보는 순간 자신의 피를 나눈 아들임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 유준이는 제 아들이 분명합니다. 태준아, 이건 너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 가문이 문제야. 내가 확신한다면 검사 결과도 똑같이 나올 테니 문제될 것 없지 않니? 강 회장의 논리적인 말에 태준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검사는 우리 계열사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행하도록 해. 외부에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온 태준은 차 안에서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서야, 모든 준비가 됐어. 윤서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불안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걸까?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닐까? 걱정돼. 걱정 마. 잘 될 거야. 유준이는 어때? 서울에 온다고 하니 좋아해? 윤서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너무 좋아해. 아빠랑 같이 살 수 있다는 게 꿈만 같대. 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말이 다가왔고 윤서와 유준은 마침내 태준이 준비한 강남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여기 정말 커요. 유준의 감탄에 태준과 윤서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파트는 넓고 쾌적했으며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유준은 신나게 방을 돌아다니며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에 들어? 태준이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좋아. 하지만 이게 다 꿈만 같아. 태준은 윤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꿈이 아니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다음 날 태준은 유준을 새 학교에 등록시켰습니다. 좋은 사립학교였고 유준은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했습니다. 윤서도 서울의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도 잠시 태준에게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DNA 검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김 과장님 계십니까? 태준은 병원에 도착해 유전자 검사실 책임자를 찾았습니다. 태준은 그를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었고 그의 전문성을 존중했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 과장은 태준을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김 과장님, 개인적인 일로 찾아왔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준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과 유준의 머리카락 샘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검사는 철저히 비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이었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검사 결과는 빠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나올 겁니다. 병원을 나오는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태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장님, 김 과장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친자 관계가 확실히 확인되었습니다. 99.9% 일치율을 보입니다. 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이미 마음으로 알고 있던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결과지는 제가 직접 가서 받겠습니다. 태주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부모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강 회장은 결과지를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구나. 그럼 이제 정식으로 인정하지. 홍 여사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를 빨리 만나보고 싶구나. 태주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장 큰 관문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강 회장과 홍 여사는 태준이 윤서와 유준을 위해 마련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은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닌 따뜻한 모습이었고 홍 여사는 긴장된 표정으로 손수건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윤서와 유준이입니다. 강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며 윤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고생이 많았겠구나. 우리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윤서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강 여사도 윤서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우리가 도울게. 그들의 시선이 유준에게 향했습니다. 유준은 어머니 뒤에 숨어 경계의 눈빛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유준아, 이건 우리 태준이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보물 상자란다. 이제 우리 유준이에게 주고 싶구나. 유준은 호기심에 조금씩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금색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가문의 보물이란다. 이 시계는 내가 너희 아빠에게 주었고 이제 너에게 주고 싶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전통이란다. 유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만져보았습니다. 홍 여사도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유준아, 할머니도 미안해. 앞으로는 좋은 할머니가 될게. 유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순수한 마음은 어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온 서울의 아침은 유난히 화창했습니다. 태준의 집무실 창가에는 벚꽃 몇 송이가 바람에 날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의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하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시우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시우야, 강원도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서 씨의 고향 마을에 리조트 개발을 시작했고 현지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2년의 정원 계획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태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원도 프로젝트는 단순한 개발이 아닌 그와 윤서의 인연이 시작된 곳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인연의 정원이라 좋은 이름이군. 유준이가 처음 시우를 구했던 그 언덕이 이제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뀌다니. 시우는 태블릿을 꺼내 정원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 비 내리던 언덕에 사계절 꽃이 피는 정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태준의 눈에 감동이 어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에 공허했던 순간들은 이제 진정한 행복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시우야, 정말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야. 시우는 겸손하게 머리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2달 후 서울의 한 정원에서 태준과 윤서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자리로 준비되었습니다. 강 회장과 홍 여사 그리고 대한그룹의 주요 인사들과 윤서의 강원도 친구들까지 함께했습니다. 유주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아버지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태준과 윤서가 나란히 입장하자 참석자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강 회장은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처럼 윤서의 손을 태준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과 윤서가 서약을 마치고
반지를 교환한 후 시우가 축사를 위해 일어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감사함을 느낍니다. 빗속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빗속에서 유준이와 윤서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행복한 순간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작은 우연이 모여 필연이 되고 그 필연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축사에 태준과 윤서는 감사의 눈빛을 보냈고 유준은 기쁨의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태준과 윤서는 유준과 함께 신혼여행으로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인연의 정원을 방문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정원이었지만 비에 젖었던 언덕은 이제 아름다운 꽃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시우와 만났고 함께 언덕 위에 올랐습니다. 마침 그날은 계절의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들이 세 사람의 머리 위에 하얀 왕관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유주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눈이다. 정말 예뻐요. 태준과 윤서는 손을 맞잡고 유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우도 미소 지며 이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정원이 완성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해. 눈이 내리는 언덕 위에 서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그림 같았습니다. 유주는 작은 손으로 눈송이를 잡으려 했고 윤서는 그런 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태주는 윤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시우는 이 모든 장면을 따뜻한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빗속의 인연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이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사랑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의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고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